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최근에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이라고 하는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저는 팩트체크, 그러니까 정말 이 법이 지금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 측에서 또 일부 이제 시민단체, 언론단체가 극렬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법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반민주 악법인지, 정말 언론 재갈법인지, 이것을 저는 우선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어떤 논란이 되는 사안, 이슈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가 정말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 반대하는 측이든 또는 지지하는 측이든 항상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좀 과장해서, 왜곡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 어떤 성향 또는 정치적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만의 그런 주장을 팩트 체크 없이, 확인 없이 그쪽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법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러한 입법 논쟁, 입법 논론이 오히려 왜곡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론중재법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중재법, 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일단 국민의 전체적인 어떤 여론은 어떤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론 언론 보도에서 그런 국민들의 언론중재법 입법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는데요. 최근에 YTN이 조사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이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찬성이 56.5%, 반대가 35.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 일시가 2021년 7월 30일 경인데요. 조사한 건데, 찬성 의견이 좀 훨씬 더 많죠. 20% 넘게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 비율로 국민들은 6대4 정도 비율로 이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금 야권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유념해야 할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보수와 진보 입장에 따라서 확연히 이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데요. 보수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가 많고 진보에서는 찬성이 많은데, 중도 성향의
이른바 뭐 무당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도 성향의 국민들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이죠. 54.8% 대 39%. 그러니까 어느 양쪽에 이념적으로 또는 어떤 진영에서 중립적인 중도층은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야권 성향의 국민들이 또 유념할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걸 연령대로 나눠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70세 이상에 있어서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요. 나머지 18세 20대 그리고 18세 이상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에서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야권 성향의 국민들이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 있어서 그리고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이 법안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죠.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사진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제 뒤에 사진 영상 보이는 것처럼 엊그젠가요? 국회 문광임위 전체 회의에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좀 시끄러웠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피켓 시위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야당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저 정도 라고 하면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예, 뭐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찬성 의견이 더 많은 중도층 국민의 눈에는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러한 피켓 시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물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입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국민 여론의 지지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입법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잘못된 어떠한 그 판단으로 입법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 여론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입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이 과연 정말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반민주악법,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냐. 제가 한번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것을 팩트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안인데요. 쭉 보시면 뭐 기본적인 이제 뭐 경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안에 가장 핵심되는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손해배상 책임 부분인데요.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어떤 특식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 30 잠깐만요, 여러분들. 예, 여기 나와요. 제 30조의 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언론이 허위 조작 보도로 해서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나 또는 인격적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보도를, 이 조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은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 자체를 이것이 지나친 입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요, 이미 우리 국내 다른 법령에서도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 제도 자체가 뭐 위헌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제조사 등이 그 자동차의 흠결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무조건 뭐 위헌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특히 이른바 언론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권력. 우리나라의 언론 권력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언론사의 어떠한 그 취재 과정이라든가 보도에 있어서 무소불리의 그러한 행태를 보인 적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언론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과장되고 왜곡된 그러한 보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러한 그 보도 중에는 정말 악의적인 그러한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자,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반복해서 그리고 사실인 것으로 보도한 경우에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 법령 그리고 현행 판례에 의해서 그 인격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그 손해배상액, 지금은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피해가 제대로 전보되지 않았다, 배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은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한 과장, 허위, 왜곡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은 그러한 언론사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줘서 사실을 보도하고, 그리고 설사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실, 팩트체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경각심을 주는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것이 과연 위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냐.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이 고의 과실 추정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고의 중과실 추정 이것이 뭐 민사 법칙에도 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이런 고일, 중과실 추정 조항은 다른 법령에도 다 있습니다. 이른바 상표법 같은 경우에도요. 상표법 침해가 있으면 그 상표법 침해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다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고의, 이런 중과실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무슨 위헌이고 악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는 이러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하는 것을 딱 4가지 경우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세 번째는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네 번째,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4가지인 경우는 당연히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고의, 이런 허위, 왜곡, 조작 보도에 대한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그 반대 사실을 들어서 이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당초 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고위 공직자들이 되겠죠. 고위 공무원. 그리고 또 대기업 및 그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사 이러한 사실이 아닌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력에 대한 감시, 이러한 언론 고발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권력자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논리, 그 반대 이유로 드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죠. 거짓말. 더군다나 제4항에 보면 공공복리 등 공공을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에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그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언론 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언론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이러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이라든가 어떤 공적 관심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언론 보도 그 내용이 설사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과연 언론이 제대로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어떤 불법이 있게 되는 경우에 과연 제대로 보도를 했느냐.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보도를 했죠. 그러나 과연 산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정말 우리 언론인분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권력에 대한 감시,
그 위축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그 권력은 죽은 권력이 아닙니까? 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 허위, 왜곡, 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반대하는 측,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현 집권 여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